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력 인사의 사주와 운세를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유동학 원장 오늘도 모셨는데요. 요즘 제일 핫한 인물은 원희룡 장관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싹 백지화 시켜버렸어요. 예. 그래서 통쾌하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예. 자 이제 이런 날렸는데 이제 운세가 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어떻게 이 운세를 탈까 한번 예. 보겠습니다. 이제 원희룡 장관은 뭡니까? 64년 2월 14일 64년. 네. 새벽에 그때 저번에 이거 한번 나왔었죠. 네, 한번 나왔었어요. 그때 자기 사주 이야기 안 했던가요? 내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시가 그때 묘시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사주로 나는 금이 없다. 예? 예. 금이 없다 이런 사주인데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직접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예. 거기에 추리해가지고 원희룡 사주를 보니까 64년 2월 14일 오전 한 5시 반에서 7시 반 사이로 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띠가 이 갑진년이죠. 제가 65년인데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 갑진년, 용띠. 그런데 용띠인데 이게 음력이 1월이니까 아마 파리학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나경원 씨하고 조국이하고 같이. 원래 64년이면 83학번이 돼야 돼요. 제가 84니까 원래는. 우리 정상으로 가면 64년 용띠예요. 그다음에 달이 이제 입춘이 지나자마자 갓 입춘이 지나자마자 태어난 이 병인일주는 태양이 이리 뻘겋게 있는 이런 사주인데 범달에 태어났어요. 범달에. 범달에. 용이 범을 만난 거죠. 생일이 개사일주랍니다. 뱀날에 태어났어요. 뱀, 개사. 요 개사라는 글자는 요 12운성에 태래 해갖고 나이에 비해서 사실 동안이에요. 이 12운성에 요 12운성이라고 이 천간의 기세를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생로병사를 표현한 게 이게 이제 장생, 뭐 목욕, 관대, 걸록, 이 제왕부터 세병사, 태는 뭐냐면 엄마 뱃속에 있는 형국이나 똑같거든. 그래서 나이 비해서 동안이에요. 저 원희룡이 나오고 뭐 비슷한 연배인데 그래 훨씬 젊어 내보다 보이네. 젊어 보이잖아 원희룡이가 솔직히. 원희룡 장관. 저는 태가 없거든요. 아, 예? 그래? 꿈 많은 소년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시가 참 잘 타고 났어. 을묘시. 요 생기가 있어요. 생기. 장생이라 해갖고 인덕이 있고 분석력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냐? 요 사주가 만약에 맞다 이러면 좀 특수 사주예요. 특수사주야. 일반 사주하고 달라요. 무슨 말이냐? 이 사주는 이제 입춘이 갓 지난 봄에 네. 요 지혜롭고 노인네 같은 요 개수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여기 개수는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래가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천간 중에 하나인데 개수는 보통 임수 개수는 물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혜를 상징합니다. 일타강사 아니야. 그러니까. 예, 지식인이 많아요. 개수가. 아유, 아니 1등 사법고시 1등 뭐 서울 예, 전국 수석하고 전국 수석하니까. 사법고시도 5등게 했다더라고. 연수에서인가 하여튼 5등게 했다더라고. 하여튼. 뭐 하여튼 머리 서울대 1등. 예, 서울대 1등이죠. 전국 수석 있잖아요. 전국 수석, 예. 제주에서. 그러니까 맞지. 대단한 사람이. 근데 개수만 그렇게 개수 자체도 머리가 좋지만 이것만 갖고 머리 좋다고 하면 안 되고 자기 에너지를 드러내는 게 요 범어 요 한자가 식신 상관 요런 글자가 있잖아요. 예. 요런 글자가 있어야 머리가 총명합니다. 우리 저 이봉규 TV를 보는 시청자분들도 자기 사주에 식신이나 상관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돋보이기 때문에 약간 총기가 더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 이 물이 이게 갑이라는 글자는 능수버들이나 금강송 같은 나무가 쭉쭉 호숫가에 나무가 이래 많거든요. 그러면 다재다능하다, 총명하다. 이 상과이라는 글자는 이 사주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상관격이라 합니다. 근데 식상이 너무 많고 이 지지가 인묘, 진사, 이 조상부터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까지 에너지가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범, 토끼, 용, 뱀이 이게 띠가 연결되잖아요. 범띠 다음에 토끼 띠고 그 다음에 용 띠고 뱀이잖아요. 이 연월일시가 다 연결되고 이 물이 지탱할 데가 없어요. 이 사주는 지금 금이 없어. 이 물이 그 일반 사주로 봤던 금이 있어야 지식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이 사주는 특수사주예요. 내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간다. 이건 이제 종색격이다. 그리고 요 이제 하가 요 이제 무병갑이라 요 병하 이 정제라는 글자가 나기 때문에 종색격이다. 이래가지고 특수사주에 해당됩니다. 특수기격 사주예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A급 사주죠. A급 사주. 예. 오. 근데 이런 사주는 일장일단이 좀 있어요. 일장 있다. 이 사주는 물하고 이 생일이 열이 물이거든. 예.
금하고 물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도와주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대세를 따라가는 사주입니다. 대세를 따라가는 사주. 그게 이제 따를 종자를 써가지고 종색격이다. 이제 젠데 저 식상도 있고 이제 자기를 나타내는 글자가 식신이나 상관이 강하면 종합격이다. 그리고 요 재가 중심이 되니까 종재격이다. 또 관이 중심이 되면 종살격이다 이러는데 이거는 지금 식상도 강하고 재도 강하고 관도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종세격이면서 종재격이래가 특수 기격 사주랍니다. 이런 사주는 운을 잘 타면 대박 나요. 와, 운 잘 타면. 예. 예. 운을. 지금 운을 탄 거야. 근데 이 사주는 지금 운을 봐야지 이제. 목하고 하하고 토로 가면 운이 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양반은 초년부터 예. 운이 지금 목하고 토하고 쭉 갔기 때문에 57세까지는 운을 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장관까지 한 거지. 국회의원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도지사도 뒤부터는 하고 뭐운 탔지. 그 뒤부터는 예. 지금 이 사주는 굉장히 표현력이 뛰어나고 소통을 잘하지만은 도로 운에서는 이 특수 사주다라면 대운에서는 금이 오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금이 와서? 한갑 지나서부터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금이. 28년부터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28년이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2028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57세까지는 뭐 그런 대로 네. 운이 좀 받쳐줬다고 봐요. 예. 근데 이 58세부터는 예. 이 사주는 대세를 순응하는 사주거든요. 예. 그런데 58부터는 자기 기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건 안 좋은 뭐냐? 거예요? 어떤 이분이 또 목적이 뭐 지금 뭐 국토부 장관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 대권이 목적이잖아요. 대권도 보는데. 옛날에 뭐 박근혜 이명박하고 같이 붙어가 3등으로 대권 주자로 나섰지만은 그죠? 저번에도 또 출마가 떨어졌지만은 그래야 다시 이제 윤석열 캠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대세를 따를 줄 아는 사람이죠. 대세를 근데 따르는 지금부터는요. 자기 아우라를 펼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은 자기한테는 좋은 게 아니야. 아하. 자기 세력을 모으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번에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뭐 지금 정상적이면 예. 그냥 뭐 저쪽에서 프레임 갖고 하여튼 저쪽은 뭐 김건희만 나왔다면 프레임 싸갖고 죽일라잖아요. 네. 줄리라든지 뭐 청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뭐야 포르노라든지 빈곤 포르노 많잖아요. 김건희만 그래갖고 이제 이게 원래 알아보니까 뭐 더 탐사가 원래 터뜨리는데 그걸 또 요즘에 그 똥볼 잘 차는 이해차이가 주워가지고 그대로 공개적으로 강의할 때 해먹었고 지금 명예훼손죄로 지금 고소당했죠. 예.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나중에 이해차 나겠으면 똥볼이야. 이해차이 운이 안 좋거든. 근데 물었는데 알고 봤더니 얘들이 참 나는 국회의원 인간들이 그렇게 무식한지 몰랐어요. 항상 무식한 느꼈지만은 아니 IC와 JC도 모르고 말이야. 아, 그놈들이 그냥 우기기만 하는 놈. 그냥 우기는 데는 천재야. 그냥 과학도 없고 학문도 없고 아니 ICJC도 모르더라고. 참 돌대가리들이야. 지금도 우겨. JC인데도 예. 그 지금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JC와 IC 구분 못한다고 국민들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기면 맞아요. 된다고 생각해. 그 이해차이도 착각인 것 같아. 지는 IC를 엎드기 개설해가지고 IC 만들어가 연기 IC 만들어가 이해찬 IC를 하잖아요. 그래서 5kg잖아요. 땅값 4배 그게 뛰었지. IC는 바로 앞에 있는 것보다 약간 한 1, 2kg 떨어져야 좋답니다. 몇 킬로. 그러니까, 예. 왜 바로 앞에서 막 차가 왔다 갔다 시끄럽고 그럼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거기 들어가면 그렇지. 들어갈 때 식당도 어느 되고 정도. 뭐도 그렇지. 되고 그렇지. 어느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예. 전원도 되고. 그렇지. 출퇴근할 수도 있고 그죠. JC는 근데 재밌는 게 이해차이가 그걸 몰라는 것 같아. 그래야 떠드는 거야. IC죠. JC도 구별을 못해. 뭐 그런 인간들이 운동만 했지 뭐. 자, 이해차는 뭐 따로 하고. 자, 이 자, 그래갖고 운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래갖고 원희룡이가 다 읽어본 거야. 아. 그래갖고 이제 원이 과감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물은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가는 사람인데. 네, 원래. 근데 이 운이 있잖아요. 한갑절에서 운이 왔네. 자기 이제 운이 왔다기보다는 자기 과욕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 과욕의 운세가 되는 거야. 그런데다가 원래는 이제 물이 왔는데 개묘연임은 자기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는 운이거든요. 예. 작년부터 능력과 재능을 발휘해. 요 물이 요 나무가 들어오면 좋아요. 예. 능력과 재능을 발휘해. 원래 물은 안 좋은데 요 사주를 봐. 나무가 들어오니까 이제 수생목을 해야 좋은데 문제는 6월달부터 이 무오나 김이 요 토가 이러면 특히 평관이 오면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자기를 앞에 꽉 막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요. 그러니까 술을 머리가 워낙 좋은 사람이 이 사람은 바둑으로 따면 수가 여러 개잖아요. 쟤들이 프레임을 딱 걸어보니까 바로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이걸 자기는 당당하니까 그냥 막 해머로 때려본 거지 그냥
상상을 초월한 짓을 해본 거죠. 아, 그러니까. 헌정사상 저런 장관이 신의 한수를 둔 거야. 신의 한수죠. 그 나는 뭐 어떤 뭐 그게 뭐 흥분하고 나는 흥분한 게 아니고 원래 원희룡이는 흥분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 개수는요 흥분 안 합니다. 흥분하는 것도 철저한 지략가입니다. 연기였나 그럼? 연기라고 봅니다. 아, 그저 막 그냥 브리핑할 때 그렇죠. 없던 걸 백지화 막 눈에 합니다 떠는 하는데 거 막- 흥분한 거 같은데 그것도 연기구나. 이런 이 임수나 특히 이 개수는요 음중의 음이라거든요. 굉장히 지략적인 사람이야 원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 지금 운세를 보니까 달운세를 보니까 요 무호 기미가 오면 요 정관 평관에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앞을 꽉 막는 느낌이 드는 거야. 저 민주당 놈들이 특히 막았지. 7월 9일부터 더해 네. 한 달간 이 평관운이라거든. 네. 기미라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데 막 상대방 적군이 막 나를 꽉 막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놈을 요 나무가 있는 것을 막 그냥 막 뜰법던 거야. 저기 길 가다가 적을 범을 만나니까 이놈 새끼들 봐라. 이 평소에 이 차분한 인간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게 자기도. 승부수였 그렇죠. 하나. 길에서 막 무수한 범이 막 달려드는 느낌을 받은 거야. 예. 그러니까 막 운이 오니까 막 평관에 오니까 극단적인 이 평관이라는 것은요. 쉽게 하면 태풍이 오면 극단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거야. 특단의 조치. 특단의 그게 조치. 이제 평관운이라거든. 예. 안 그럼 내가 잡아먹혀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이번에 한 거야. 내가 보니까 원희룡이가 딱 나도 알잖아요. 원희룡이 같은 동년배고 이런 나도 같이 신림동에서 그 같이 이 사람 강의도 했습니다. 신림동에서 나하고 같이 나는 대학가서하고 그거는 뭐 했는데 야 평소답지 않게 막 과감하게 감이 온 거야. 네. 저거 가짜 프레임이다. 또 선전이다. 알고 때리고 또 한편으로 또 당내에서는 또 지금 잘 나가는 게 한동훈이잖아요. 네. 그 또 정치인이잖아. 순수 강요였으면 저렇게 절대로 못하죠. 권력이 안 되지. 그런데 정치인 출신 제주도지사까지 한 정치인 출신 장관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소환까지 생각해갖고 신의 한수를 때려푼 자기 입장에서는 좋구나. 그래서 평관을 딱 때려푼 거야. 때려푼 거야. 흥분한 표정도 연기로. 하여튼 나는 이번에 연기라고 봅니다. 보수에서는 열렬한 환영을 받아요 지금. 그 지금 잘했다고. 팬덤층이 생겼어요. 어. 쉽게 하면. 이번에 팬덤층이. 이번에 팬덤층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 싸움에서 뭐 원희룡이는 완전히 뭐 스타가 돼쁘고 또 보수도에서는 완전 스타가 돼붙죠. 네. 그래서 지금 보수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 한동훈과 원희룡 보수에서 이 대권 주자가 많아야 좋아요. 그럼 많아야 돼요. 근데 저쪽에서 프레임 짜는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하고 원희룡을 또 이간시켜가지고 딱 일을 하지만은 그러게 안 되죠. 둘이가 서로 협력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선의의 게 경쟁해야지. 2020년 대선을 위해서 이 보수를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요즘에 또 뭐 보훈부 장관 박민식이도 뭐 또 이번에 보니까 그 누구죠? 백선엽 장군이 예, 잘했어요. 친일파가 절대로 아니다. 아주 잘했어. 역사 인식이 아주. 예. 그리고 요즘에 이제 딱 자기 줄을 딱 쓰잖아. 박민식, 원희룡,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쫙. 그냥 보면 내각이 그런 사람이 우파의 좀 스타들이 이제 많이 좀 나타. 많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예. 우리가 이제 보수가 항상 요구하는 게 전투력이 없잖아요. 전투력이. 이제 전투력 있는 사람이 나와야 전투력 돼. 있는 이제 스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나는 이제.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앞으로. 이제 이래 했는데. 자 이제 문제는. 금년 금년에 하반기하고 보면 내년 초. 지금 이제 다음 달 되면 인사신 사명이 와갖고 저쪽에서 또 가만 안 있으려 할 거예요. 막 그래서 엄청난 어떻게 되나?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만은 원희룡은 이름은 크게 날리게 됐습니다. 아 이름은. 이번에 뭐 사실 성공했지 개인적으로. 그럼. 뭐 사실은 양평 군민들이나 그 서울 양평 고도를 사용하는 수도권에 있는 주로 수도권. 나도 그 하남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가요 거기. 강화 강남으로 해가 양평군으로 해가 양수리 한 바퀴 드라이브 하면 멋지거든요. 멋진데 그 차 태천으로 해갖고. 많이 막혀. 차가 너무 막히가 그 항상 내가 열받았거든. 근데 이번에 오늘 좀 나왔잖아요. 우리 요 강의하기 전에 보니까 아까 그 동해 그 설계하는 사람들이 원희룡이 만난 적도 없다잖아. 그러니까. 예? 그리고 합리적으로 한 거지. 너희는 정치공학적으로 하지만은 지금 이 좌파들의 이 프레임은 걔들은 정치 꿈밖에 없거든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원희룡이가 신의 한술 때리 자기 어떤 전략적인 과감성이 좀 자, 그럼 약한데. 어떻게 되냐고 그 내년 예? 앞으로 그리고- 어떻게 되냐고. 그래갖고 앞으로. 지금 좀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대운상으로는 인사시사매니까 이 양반이 자기 사주에 그러니까 강당이 좀 뭐랄까 과감하게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27년까지는 엄청나게 27년이면 뭐 대선까지 과감하게 간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운도 있잖아요.
평소답지 않는 행보가 지금 와요. 인사신 사명이라 해가지고 세게 나가는 운이 왔어요. 근데 사실은 대운의 틀로 봤을 때는 세게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주의 격을 좋게 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항상 순리대로 가는 성격이거든. 예? 그리고 사주를 그러니까 뚫고 거세게 가네. 예, 그래서 이제 해운으로는 해운도 이제 해마다 오는 이제 대운상으로는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근데 해운은 이제 갑진, 을사, 병호, 정미까지는 운을 좀 타고 들어간다고 보죠. 27년까지는. 그럼 대운은 있어요? 27년. 아니 그러니까 대운 27년까지는 대운이 괜찮아요. 가는데 괜찮아? 그런 데는 괜찮아요. 그럼 괜찮아? 그러면 예. 대권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뭐야?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야기하기 좀 그렇고. 아, 그건 모르고. 하여튼 사실은 대운은 앞시절이 훨씬 좋아요. 앞시절이 태어나서부터 60 전까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 사주는 세를 끌고 가야 되는 사주거든, 순리적으로. 근데 어떻든 간에 뭐 원효리는 내가 보니까 이번 사건은 정말 각인을 시키고 뭐 반대자들의 욕에 샀고 뭐 흥분해 샀고 그건 뭐 상관- 같은 보수에도 흥분해서 그건 흥분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봐도 트릭이라니까. 고도의 연극이에요. 이야, 한수도. 그러면서 자기 급을 높이가 이재명이 제1야당 어떻든 간에 뭐 170 걔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이 나오고 붙자라니까 이재명이가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되지. 게임이 안 돼. 머리가 일단 다른데. 붙으면 거의 초잔박 사람입니다. 이재명이가 절대로 안 붙습니다. 아유, 뭐 머리 그리고 수준이 다른데. 그러니까 그 원희룡이 딱 때렸을 때 어떤 결과까지 나올까 예상했는데 지금 보면 얘를 이제 프레임을 씌웠는데 김건희라고 배웠는데 JC지 뭐 그쪽엔 또 상대방 뭐 김부겸이도 들통나고 이해차이도 들통나고 또 뭐 정동훈인가 아니, 뭐 이제 계속 이런가. 들통날 거야, 딱 이제. 들통났잖아요. 뭐 또 실장도 하나 있지. 그 이게 내가 보니까 옛날 추미애가 그 드루킹 사건 조사하자 해갖고 결국 김경수가 깜빵 갔듯이 그런 부메랑이 와버린 거예요. 부메랑이. 그까지 원희룡이가 생각한 사람. 여러 머리가 참고구나, 이번에. 머리가 대단한 사람이지. 자, 그래서 아주 사주 신의 한 수였다. 뚫고 대세를 따르는 사주인데 그걸 뚫고 세게 질렀습니다. 어떻게 평소답지 않게. 평소답지 않게. 그래서 다음 달에도 저 야당에서는 원희룡이 계속 물고 늘어질 거예요. 이 운세가 그래요. 지금 8월 운세가 여기 원숭이가 오면 인사신 사명을 때려가지고 원희룡을 또 가만 안 놔두려고 한번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뭐 공수처에 한번 고발을 했더고 막 원희룡이. 그러니까. 김동연이도 또 민주당이라고 또 뭐 택도 안 소리 해서 하니까 오늘 그 설계회사에서 야 헛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과학적으로 딱 측정을 했다. 오케이.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95%가 그쪽을 싫어한다네. 그 양평 IC가 오늘 뉴스 나오는 거 양평 IC 그 이장이 그래도 770가구 사는데 안 그래도 지금 수도 이 외곽 도시로 끌더라도 또 이게 교차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 하늘에다가 공화 들어오면 보고 사느냐고 반대한다잖아요. 이건 이기게 돼 있어요 원희룡이가. 원희룡이 이기게 돼 있다. 아 신의 한 수였어. 네. 보통 네, 핵번질. 유동학 원장이었습니다.